NCM 811만 돼도 LFP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월등히 차이가 난다. 지금 북미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지금 아까 40% 정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엔솔은 지금 리튬 40%도 확보를 못한 상태예요. 에코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대차 잔고가 줄지 않고 있다. 그게 계속 수급에 부담은 되고 있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LFP랑 NCM 811하고 비교한 거거든요. 네. LFP랑 811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 자체는 NCM 811이 더 쌉니다. 아, 네, 5% 정도 더 쌉니다. NCM이라고 해서 무조건 싼 건 아니 비싼 건 아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팩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한 이제 뭐 셀투팩, 셀투바디, 뭐 셀투 샤시, 뭐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우리 폭발 위험 때문에 네네.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네,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네. 자체는 싼데 네.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네. 이 그 배터리 팩은 가격이 LFP보다는 비싸진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밀도 차이가 20% 넘게 차이 나요. 지금 에너지 밀도 차이가. 그러니까 배터리를 성능은 핵심은 에너지 밀도인데. 그러니까 20% 정도 네. 성능이 더 좋다. 네. 더 이 출력이 네. 좋다. 같은 그거 대비해서는 20% 훨씬 출력이 좋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20% 출력이 좋으면 더 멀리 가고 충방전 속도도 당연히 더 빠를 거고. 네. 근데 무게는 또 LFP가 16%더 무겁습니다. 무게가. 그러니까 무게는 더 무겁고 에너지 밀도는 20% 떨어지고. 그러면은 네. 그 에너지 효율성 네. 그게 또 떨어진다는 얘기죠. 효율성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NCM 811만 돼도 LFP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월등히 차이가 난다. 가격이란 요소를 포함해도 월등히 차이 난다. 그래서 사실 LFP의 경쟁 대상은 NCM 622거든요. 근데 622 그때 말씀드렸지만 NCM 622들이 17%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17%의 포지션은 점점 NCM 811이나 9반반, NCM 9반반 시장으로 뺏기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야, LFP가 NCM 622 시장을 다 잡아먹을 거야. 17%를 다 통으로 LFP가 다 흡수한다 해도 그럴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LFP가 17% NCM 622 시장을 다 뺏어요. 그렇게 한다 해도 우려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여기서 그 811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네. 그 성분 맞습니다. 그 네. 퍼센티지죠. 네, 니켈이 80%고요. 코발트가 10%, 망간이 10%라는 얘기입니다. 9반반은 니켈이 90%, 코발트가 5%, 망간이 5%.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네. LFP보다는 NCM이 훨씬 낫다. 이제 우리의 주장인 거지. 네, 네. 그리고 실제 네, 네. 그런 거고. 네. 그러나 단지 이러저러한 경제적 이슈 이유로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쪽도 있다는 거는 네. 사실인 거니까. 네. 사용하는 쪽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네. 그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또 뭘 봐야 될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전체 시장을 봐야죠. 제일 중요한 시장. 그래서 자, 미국 시장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서 그렇죠. 네. 미국 시장 보면 대당 탑재량이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나 대형 세단이 늘어날수록 평균 용량 자체는 지금 83까지 늘어나고 올해 기준은 68이거든요. 네. 68인데 이게 지금 5% 넘게 일단 대당 용량 자체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을 보면 계속 부족한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요라는 거는 가동률 100%, 디자인 캐파 100%. 그러니까 풀로 돌아간다 해도 풀로 다 돌아간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엔지니어 생활만 10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만 현장에서는요. 이건 아마 더
더 정밀도를 요구하고 더 아마 가동률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음. 네, 제가 그건 계속 팩트 체크 한번 해드릴 건데 85%가 나오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가동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디자인 캐파 돼 있는 거에서 15%는 다운사이드로 보고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쇼티지 문제를 네네네. 얘기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평균적으로 40%대 이 밸런스 시트 보면 계속 쇼티지 현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가장 극명하게 쇼티지 형태가 나오는 거는 올해하고 내년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그럼 이 올해하고 내년 쇼티지 나오는 거의 결론은 양극재도 소재는 먼저 일단 소재하고 장비는 기본적으로 먼저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3년, 24년에 양극재 업체들이 계속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게 이 셀업체 관련돼서 수요와 공급만 봐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2024년까지는 네네. 지금 쇼티지를 걱정할 정도로 계속 풀로 가동을 네네. 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그 풀로 가동하는 것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건 저희 국내 3사 합산인데요. LG엔솔이 SK온, 삼성 SDI보다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성장폭의 안정성이나 성장률, 캐파 성장률의 안정성이나 전체적인 성장 캐파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26년 기준으로 321, 2배 넘게 차이 나고요. SK온하고. 삼성 SDI는 40기가와트시라고 돼 있는데 삼성 SDI가 뭐 자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보수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계속 있지만 삼성 SDI 요 캐파는 최소한 SK온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벌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삼성 SDI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 SDI 지금 추가적으로 나올 모멘텀 갖고 있는 게 볼보도 있고요. 지금 심지어 LG 엔솔이 지금 일부 포기한 GM 거 지금 삼성 SDI가 지금 또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삼성 SDI, 스텔란티스랑 폭스바겐이랑 리비안, 네, 이런 회사들이랑 지금 막역한 지금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스텔란티스발, 폭스바겐발, 네, GM발, 볼보발 추가 수주의 모멘텀은 기대할 수밖에 없다. 너무 지금 캐파 차이가 많이 나죠. 월등히 차이 나죠 지금. 그래서 3사 캐파가 올해 기준 77기가와트시에서 8배, 약 8배 성장합니다. 2026년까지 512기가와트까지.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동률 85% 넘으면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여기 해놨어요. 이 대신증권에서 가져온 건데 가동률 80%고요. 수율 100% 안 나옵니다. 수율 80% 가정하면 실제 출하되는 거는 80에 80. 26년 기준으로 512기가와트라고 잡으면 실제 출하되는 거는 한 280 정도 될 거다. 좀 넉넉하게 잡아 한 300 잡아도 지금 북미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지금 아까 40% 정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증설 이슈는 나올 증설 수밖에 이슈 없을 나올 것 같아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가장 그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핵심 광물들, 그 가운데서도 리튬, 이게 가격이 우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여기에서의 그 전망이 자꾸 증권사가 됐든 애널리스트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그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일단 이 리튬에 관련된 팩트 체크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리튬 관련돼서 지금 5월 달에 100% 상승한 리튬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한국광물자원서비스 코미스에 들어가시면 302.5에서 계속 100% 오른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고요. 옆으로 그냥 기고 있는 형태고요. 리튬 관련돼서 요거 보시면 호주가 리튬, 칠레가 리튬, 캐나다 리튬, 미국 리튬, 요 호주, 칠레, 캐나다, 미국 중심으로 중장기로 리튬 공급 계약이 계속 체결되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리튬만 북미만 말씀드릴게요. 2026년 기준으로 아까 국내 3사 LG엔솔, 삼성 SDI, SK온 합산 캐파가 512기가와트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필요한 리튬이 40만 톤이 필요해요. 40만 톤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호주, 칠레, 캐나다, 미국 한 4개 정도가 가장 좀 의미 있는 공급 국가고 그 공급 국가랑 계속 지금 공급 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를 확보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LG엔솔은 지금 리튬 40%도 확보를 못한 상태예요. 아, 그래요? 40만 톤 필요한데 지금 36% 확보했어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SK온은 얼마 확보했냐? 30% 정도 확보했어요. SK온이 확보한 리튬 양은.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얼마냐? 삼성 SDI도 30% 정도. 그래서 3사 중에 LG엔솔, SK온은 삼성 SDI는 아까 말씀드린 캐파가 26년 기준으로 40기가와트만 한다 치면 뭐 30% 정도 확보한 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 치더라도 당장 LG엔솔하고 SK온은 지금 엄청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거든요. 거기는 워낙 지금 네. 확장 전략을 쓰고 계속 있으니까. 확장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캐펙스가 지금 40%씩 늘어나는데 리튬을 지금 30%밖에 안 채워놓은 상태예요. 근데 LG엔솔하고 SK온 캐파 보셨죠? 2배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근데 똑같이 리튬 확보한 거는 30%대밖에 확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LG엔솔은 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고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36% 리튬이 26년 캐파까지 하려면 최소한 55에서 57% 정도 수준까지는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쇼티지 상황이라 보고 있고 리튬 가격 관련돼서 런던 금속거래소 LME 거기 보시면 3일 전 거 데이터가 나오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45,000불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5,000불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두 자릿수까지 막 빠지는 정도 수준은 아니다. 2, 3% 정도 빠지는 정도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탄산 리튬 가격이 수산화 리튬에 2개월의 시차가 반영되고 수산화 리튬이 양극재 수출 가격이 2개월 시차가 반영되면 4개월 뒤에는 우리가 보는 9월 달에는 정상화 가격 나올 거다. 그래서 리튬도 지금 칠레에서 밝힌 건 2031년까지 계속 수요 공급 쇼티지 상황이니까 가격이 그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긴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 리튬은 계속 체크가 가능하니까 가격 체크가 가능하니까 네. 지금 그러면 요 리튬과 관련한 이러한 이슈가 네.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뭐 우리 양극재는 기본이겠지만 또 리튬주들도 요즘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리튬주들의 그 움직임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포스코랑 에코프로 외에 나머지 뭐 어반 리튬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 그 회사들도 당연히 리튬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뭐 좋은 쪽으로 리튬 관련된 이슈 쇼티지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리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변동성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투자 관련돼서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개별 종목을 뭐 리튬 관련된 뭐 하이드로 리튬도 제가 그쪽 관련돼서 막 디테일하게 분석을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업체, 그러니까 순수하게 리튬만 관련돼서 하는 업체보다는 이 그냥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가 역시나 더 당연히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을 네. 만약 정말 투자하고 네. 싶다면 네.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자. 맞습니다. 네. 개별 기업들은 결국 그 정제 마진을 받아가지고 네. 가공해 주는 네. 거니까 네. 그거에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겠죠. 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럼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그 얻는 게 그 사실 광산도 부가가치가 크지만 염호에서 얻는 게 가장 큰데 뭐 염호를 갖고 있는 회사는 포스코홀딩스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큰 부가가치를 받는 게 뭐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리튬의 가공 기술이 뭐 얼마나 큰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따라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를 실제 염호로 갖고 있는 회사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준다?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규모가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에 비하면 네네. 가격의 변동성이 커가지고 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그거 잘라먹고 뭐 네네네. 할 수 있지만 네네네. 이게 또 잘못 들어갔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릴 수 있는 가능성 네. 워낙 이 오르고 내리고의 폭이 크다 보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냥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 네. 이걸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돼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사실 어반 리튬이든 하이드 리튬을 뭐 전혀 폄하하는 건 그렇지 아닌데 또 그거 좋다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회사들의 소위 말한 최신 동향, 그 회사들이 광물 가공 관련돼서 어떤 이슈를 양산하고 어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파악하는 거랑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가까이 우리가 쉽게 열심히 손품만 파시면 이슈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뭐 정보를 접근성 측면에서
이런 여타 리튬 관련된 작은 주식들의 정보를 접근하는 게 더 용이한지,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그룹을 접근하는 게 정보를 용이한지, 그러면 결국은 그 수요와 공급을 제치더라도 이 회사의 정보를 접근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그룹이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에코프로 BM에 그 깔려 있는 공매도 잔고 이것이 뭐 거의 저 에코프로 같은 경우 1조 몇천억 정도 됐었으니까 네. 요게 지금 상당히 좀 상환이 됐다 뭐 네.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잔고 현황 지금 네. 나온 게 있나요? 네, 공매도 순위가 지금 안 변하고 있거든요. 항상 보면 이제 일단 최근 한 달치만 볼게요. 1개월 보면 코스피부터 먼저 볼게요.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코스모화, 뭐 금량,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상위권에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비중이 17.6%까지나 늘어났고요. 포스코 퓨처엠 10.25% 늘어났고, 포스코홀딩스 3.6%, 삼성 SDI 6.2%, 코스모화 9.4%. 그러니까 그 거래 금액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줄지를 않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좀 줄어들면 LG엔솔의 포스코홀딩스가 늘어나고 포스코홀딩스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이걸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보시면 요새 저 이렇게 보니까 이 현황 보니까 LG화학 왜 이렇게 좀 어려운가 했더니 대차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증가했습니다. 네. 많이 빠졌는데도 네. 비싸다고 네. 여기다 또 공매도 걸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늘어난다는 네. 얘기인데 증가하고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 에코프로 급격하게 줄은 비중을 보실 거예요. 4%거든요. 에코프로 지금 이게 4%가 제가 봤을 땐 근 한 달 동안 가장 좀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LNF는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16.7%. 이 1등, 2등, 3등은 안 바뀌어요. 한 달 내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상환하는 것도 있으면서 또 새롭게 정확합니다. 예. 아이고 비싼 거야. 새로 들어오는 공매도도 있고. 일부 갚고 또 새로 치고요. 일부 갚고 새로 치고 그 소위 말하는 악순환이 계속 연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요거는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요 마이너스 값 보이시면 마이너스 값이 갚고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갚는 게 아니고요. 갚았다가 빌렸다가 갚았다 빌렸다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 좀 갖고 있어요. 아마 이 갖고 있는 물량이 뭐 주가 일부 단기적으로 좀 상승으로 나오지 않나,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 현황은 조금 일부 갖고 있다. 근데 여전히 물량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는 또 최근에 열심히 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빌리고 있어요. 지금 이 빨간 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이 빨간 거 보이시죠? 지금 값이. 7월 6일 날 확 들어왔네. 13만 2천 조. 네, 그렇죠. 확 들어왔죠. 네. 요 빨간 거는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파란 거는 갖고 있는 거고요. 열심히 또 갚다가 또 최근에 또 다시 열심히 공매를 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받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예, 요건 LG화학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LG화학은 빨간 게 훨씬 많죠. 지금 전반적으로 열심히 또 LG화학은 또 공매를 열심히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현황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빨간 게 많습니다. 추세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물량이 계속 대차거래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다음 좀 볼게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 염호도 그렇고 리튬에 관련해서 최대 그 선호주, 대장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이 가치가 좀 평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많이 치네요. 네. 그러니까 안 빠지는데 못 가는 이유가 또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큰 건데,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좀 많이 갚았거든요. 다시 늘어납니다. 다시 빨간 게 최근 현황 보시면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보면 빨간 게 다시 늘어나고 있죠. 네, 확실히 수급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보시면 에코프로 지금 보면 대차 잔고 줄고 있죠. 그래도 파란 게 월등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10만 주, 2만 주, 6만 주, 만 주, 7만 주, 3만 주, 9만 주, 7만 주. 네, 에코프로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가가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보다 훨씬 견조하게 가는 측면이 신고가 있습니다. 영역이니까 사실 공매도 공식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종목들은 사실 공매도 치면 큰일 나는 네. 거라고들 알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아마 평균 단가 57만 7천 원? 뭐 그 정도 수준인 걸 알고 있는데 한 40% 넘게 아마 손실이 난 걸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LG엔솔도 역시나 지금 대차거래 잔고가 400만 주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G엔솔도 빌리는 수량이 훨씬 지금 더 많고요. 삼성 SDI 생각보다 삼성 SDI도 빨강이 훨씬 많죠. 예. 삼성 SDI LG엔솔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그 연속성 거래 연속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도 엄청나게 공을 치고 있다. 그다음에 나노신소재인데요. 예, 나노신소재는 또 최근에 좀 갚아서 주가가 좀 견조하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다시 치기 시작했고요. 네, 이렇게 공매 현황 정리해서 보시면 에코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대차 잔고가 줄지 않고 있다. 그게 계속 수급에 부담은 되고 있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수급 현황 가지고 있는 해당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분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모시고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 네. 그다음에 관련된 호재와 악재들, 네, 호재, 악재.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신 김지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